여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한 한국인 엄마가 만든 도시락이 큰 이슈가 된 것인데요. 코로나 이후 동양인 혐오 문화가 급습하던 중 영국 런던의 한 학교로 전학 간 한국 모녀가 도시락으로 싸간 이 음식으로 런던 전체 급식 문화에 급진적 변화를 갖게 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민서라고 해요. 제 인생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울의 우리 부엌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햇빛이 부엌 커튼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익숙한 타일 바닥에 따뜻한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밥솥에서는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서 집안의 편안한 집 냄새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아침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12살 딸 수빈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느 때와 같이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모든 것이 그래야 하는 대로였죠. 그때 제 남편 준호가 부엌으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죠. 문이 너무 갑자기 열려서 제가 들고 있던 접시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민서야, 믿기 힘든 소식이야. 그가 손에 편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눈은 크게 뜨이고 마치 집까지 뛰어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작은 나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뱃속에 작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제 차분한 남편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했어요. 우리 영국으로 이사 가게 됐어. 회사에서 런던 지사로 가달래. 부엌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밥솥도 그 부드러운 소리를 멈춘 것 같았어요. 영국이라고. 저는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처럼 작아져서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세계 반대편이잖아. 머릿속에 1000가지 생각이 한 번에 떠올랐어요. 영국. 이상한 언어와 음식과 관습이 있는 곳. 항상 비가 내리고 태양이 거의 비치지 않는 곳.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주변의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곳. 엄청난 기회야. 준호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더 좋은 급여, 더 좋은 직위. 수빈이에게 세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어. 이 기회를 생각해봐. 그때 수빈이 한쪽 어깨에 학교 가방을 메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긴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나비 모양의 파란색 머리핀을 꽂고 있었죠. 무슨 기회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딸에게 우리가 그녀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큰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돌아섰어요. 수빈아, 좋은 소식이야. 우리 영국으로 이사가. 너는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울 거야. 저는 수빈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충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그녀는 아빠를 부르며 말했어요. 제 친구들은요? 학교는요? 가기 싫어요. 마지막에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저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녀 옆으로 가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수빈아,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애칭을 사용하며 말했어요. 무서운 거 알아. 나도 무서워. 그럼 왜 가야 해요? 그녀는 항상 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 큰 갈색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준호의 경력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때로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무서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그것을 믿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3주는 포장, 서류 작업, 그리고 눈물 어린 작별 인사의 흐릿한 시간이었어요. 수빈이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고
그녀는 며칠 동안 눈이 빨갛게 되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우리 아파트 발코니의 작은 정원, 항상 저를 위해 제일 신선한 농산물을 남겨두었던 동네 시장의 채소 가게 아저씨, 매주 수요일마다 차를 마시러 가던 작은 카페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덧 우리는 런던 외곽의 작은 영국 마을에 서서 회색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 집은 전혀 집 같지 않았어요. 방들은 이상하게 생겼고 천장은 높으며 창문에서는 바람이 들어왔어요. 부엌에는 제가 사용법을 모르는 이상한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밤에는 영국 동네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들이 저를 깨어있게 했어요. 그 첫 번째 쇼핑은 거의 제 한계점이었어요. 저는 거대한 슈퍼마켓의 한가운데 서서 제가 알아볼 수 없는 음식들, 읽을 수 없는 라벨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제한된 영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 음식? 젊은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한국, 뒤쪽에 세계 음식 통로가 있어요. 한국 물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의 애매한 방향을 따라가서 아시아 음식의 슬픈 컬렉션이 있는 작은 구역을 찾았어요. 대부분 중국과 태국 소스였고 진짜 한국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지만 전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수빈이가 많이 먹지 않고 접시 위에 음식을 휘젓는 것을 지켜봤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저는 밝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수빈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았어요. 아이들은 친절해요. 선생님들은 너무 빨리 말해요. 곧 익숙해질 거야.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그는 이미 영국에 적응하고 있었고 새 직장과 해외 생활의 모험에 들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낯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위층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손을 닦고 수빈이의 방으로 갔는데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고 우리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가 주신 인형 호랑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엄마, 그녀는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집이 그리워요. 친구들이 그리워요. 그리고 학교 급식이 너무 별로예요. 밥도 없고 제대로 된 반찬도 없어요. 그냥 피자와 생선 튀김과 물컹물컹한 채소들이에요. 저는 항상 배고파요. 딸을 꼭 껴안고 그녀의 눈물이 제 셔츠를 적시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아직 수빈이에게 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집의 맛. 내일 학교에 가져갈 제대로 된 한국 도시락이 있을 거야. 일찍 일어나서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수빈이는 눈물 어린 눈으로 희망의 작은 빛을 담아 저를 올려다봤어요. 정말요? 약속하세요? 약속할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 영국집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깨어있는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시장을 찾지 못하면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수빈이가 영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한국 음식을 그녀의 학교로 가져갈 거예요. 작은 일이었어요. 그저 도시락 하나. 하지만 때로는 작은 일들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수빈이의 도시락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돌며 마침내 잠이 들 때 이 단순한 결정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의 문화까지 바꿀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어요. 알람 시계는 오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고 수빈이의 도시락 계획으로 머릿속이 윙윙거렸어요.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낯선 부엌으로 살금살금 내려갔어요. 집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부엌 불을 켜자 따뜻한 노란빛이 조리대를 환하게 비췄어요. 영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이 부엌이 아직 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곳을 제 것으로 만들 거예요.
먼저 그 실망스러운 슈퍼마켓에서 찾을 수 있었던 재료들을 확인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쌀, 계란, 약간의 채소, 그리고 너무 비싼 작은 소고기 포장이 있었어요. 제 여행 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필수 향신료가 있었어요. 소고기를 제대로 된 불고기 맛이 나게 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죠. 저는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 아래서 손가락으로 쌀알을 휘저으면서 제가 수빈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 같은 동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쌀은 우리 식사의 중심이야.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존중하며 다뤄야 해. 이 익숙한 루틴은 이 낯선 곳에서도 저를 고향과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 그릇에서 올라오는 냄새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은 고향의 냄새, 가족 저녁 식사와 축하 식사의 냄새였어요. 다음은 계란이었어요. 소금을 약간 넣고 매끄럽고 황금빛이 될 때까지 휘저은 다음 뜨거운 팬에 부어 얇은 오믈렛을 만들었어요. 이제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이 이국적인 나라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손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쌀이 다 익자 한국에서 가져온 특별한 도시락통, 만화 캐릭터가 있는 통에 담았어요. 증기가 올라와 잠시 제 안경을 흐리게 했어요. 한쪽 구석에는 불고기를, 다른 구석에는 계란말이를 담고 다양한 색의 채소들을 깔끔하게 쌓았어요. 제가 다 끝냈을 때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이가 곧 일어날 거예요. 도시락 뚜껑을 닫고 예쁜 보자기로 싸서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했던 것처럼 매듭을 지었어요. 수빈이가 잠으로 흐트러진 머리와 약간 구겨진 교복을 입고 내려왔을 때 저는 두 손으로 도시락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는 그것을 받으며 눈이 커지며 물었어요. 고향의 작은 한 조각이야. 저는 영국에 도착한 이후 가장 진짜 같은 미소로 말했어요. 진짜 음식이 어떤 맛인지 보여주렴. 수빈이는 도시락을 열고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불고기를 만드셨어요? 계란말이도요? 진짜 한국 음식이요? 집에서처럼 정확히 같지는 않아. 저는 그녀에게 경고했어요. 모든 재료를 찾을 수 없었거든.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수빈이는 저를 거의 넘어뜨릴 뻔할 정도로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떠날 때 저는 작은 승리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영국에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의 한 조각이 그녀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녀의 음식을 놀릴까요? 그녀가 먹기에 너무 창피해할까요? 시간은 너무 천천히 흘렀어요.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오후 3시를 기다리며 시계를 100번도 더 확인했어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느낌으로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수빈이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빈 도시락은 그녀의 손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모두가 제 점심을 좋아했어요. 그녀는 말이 서둘러 쏟아지며 외쳤어요. 제 친구들이 계속 맛보고 싶어 했고 다들 정말 맛있다고 했어요. 선생님도 그 맛있는 냄새가 뭔지 알고 싶어 하셨어요. 안도감이 저를 감싸고 그 뒤에는 너무 강한 자부심의 물결이 저를 어지럽게 했어요. 정말 그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했어. 그들은 완전 좋아했어요. 수빈이는 눈을 빛내며 저를 바로잡았어요. 엠마는 그녀가 맛본 것 중 최고라고 했고 올리비아는 엄마가 그녀의 엄마에게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알아요? 제 점심을 보려고 같이 앉고 싶어 한 덕분에 오늘 새 친구 2명을 사귀었어요.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부엌이 더 이상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영국 비가 창문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우리 집이 한국 집처럼 냄새가 났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수빈이를 위해
특별한 한국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그녀는 친구들이 그녀의 점심 테이블에 모여 그들의 일반적인 식사와 너무 다른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른 음식에 대한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제가 몰랐던 영어 단어를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엄마, 그녀는 어느 저녁에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놀라운 점심을 가진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은 모든 추가 작업이 가치 있게 느껴지게 했어요. 약 2주 후 어느 저녁, 다음 날의 도시락을 준비하던 중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 세 개의 다른 상점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김 몇 장을 찾았거든요. 김밥은 어떨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김밥 마이너스 채소, 계란, 고기로 채워진 해초 쌀로른. 한국식 초밥과 같아서 나누기 좋고 먹기 쉬운 음식이었어요. 수빈이는 항상 집에서 저와 함께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밥과 속재료 주위에 김을 조심스럽게 말았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조미된 밥을 김 위에 조심스럽게 펴고 다채로운 채소, 계란 조각, 햄을 올린 다음 모든 것을 완벽한 원통형으로 말았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어요. 김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것과 달랐어요. 더 뻣뻣하고 덜 유연했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저는 제대로 만들었어요. 롤을 자르자 각 조각은 아름다운 색상의 나선을 보여줬어요. 부엌시계는 제가 끝났을 때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너무 설레서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술이자 문화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조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음식과 함께 김밥을 수빈이의 도시락에 추가했어요. 이것은 조심히 다뤄. 저는 그녀가 학교에 떠날 때 김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별한 거야. 수빈이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녀가 학교를 향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 김밥이 얼마나 특별해질지, 또 이 이국적인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것들이 어머니의 사랑이 김과 밥에 쌓인 것처럼 마이너스 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수빈이와 그녀의 특별한 점심으로 향했어요. 영국 아이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김에 코를 찡그릴까요? 아니면 그들이 평소의 샌드위치와 감자칩과 너무 다른 것을 시도할 만큼 용감할까요? 마침내 정확히 오후 3시 27분, 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으며 거의 흥분으로 뛰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녀는 저를 향해 달려오며 외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모든 걸 말해봐. 저는 이미 간식으로 자른 사과와 꿀차를 준비해둔 부엌으로 그녀를 이끌며 말했어요. 수빈이는 차를 마시면서 흥분을 거의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때 저는 평소처럼 엠마와 올리비아와 함께 앉았어요. 제가 도시락을 열고 그들이 김밥을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엠마의 눈이 정말 커졌어요. 수빈이는 자신의 눈을 우스꽝스럽게 크게 뜨며 보여줬어요. 그녀가 이게 뭐야? 라고 물었고 저는 김밥이라고, 한국 음식이라고, 초밥 같지만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어봤니?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엠마와 올리비아뿐만 아니라요. 수빈이는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지며 말했어요. 심지어 6학년 아이들도요. 모두가 무지개 롤을 보고 싶어 했어요. 안에 있는 모든 색깔 때문에 그렇게 불렀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애들도 맛있어 했니? 엄마, 그 애들도 완전 좋아했어요.
저는 모든 맛보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김밥을 나눠 먹었고, 모두가 그것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말했어요. 한 남자아이, 루카스는 한 입에 온전한 식사를 먹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톰슨 선생님, 제 수학 선생님도 무슨 소동인지 보러 오셨어요. 그는 김밥 하나를 맛보고 엄마에게 비범한 요리 예술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부심이 제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어요. 음식은 항상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것은 이 새로운 커뮤니티와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수빈이는 계속했어요. 모두가 저를 김밥 소녀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한국 소녀나 영어를 잘 못하는 소녀가 아니라 그냥 김밥 소녀로요.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났어요. 처음으로 저는 여기서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상하거나 나쁜 의미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문화를 나눠줘서 너무 자랑스러워. 오, 그리고 엄마, 내일 김밥을 더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제가 다시 가져올지 물어보고 있어요. 제발요. 이런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전보다 2배나 많은 김밥을 만들었어요. 제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양념된 밥을 펴고, 다채로운 채소를 가지런히 배열하고, 모든 것을 김에 단단히 말았어요. 이번에는 아삭함을 더하기 위해 오이를 넣고, 특별한 새콤한 맛을 위해 단무지도 약간 추가했어요. 제가 만든 각 롤은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과 나누는 한국의 작은 조각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이의 도시락은 김밥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거의 닫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건 반 전체와 나눌 수 있을 만큼 많아요. 그녀는 행복하게 외쳤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은 나눠 먹는 거야. 김밥은 그녀를 윈체스터 국제초등학교에서 일종의 유명인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학년의 아이들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선생님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봤죠. 하지만 그때 첫 김밥 날로부터 거의 일주일 후 수빈이는 다른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평소처럼 흥분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걱정이 뱃속에서 조여오는 느낌으로 물었어요. 수빈이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부엌 조리대에 내려놓았어요. 존슨 부인이 오늘 우리 점심 테이블에 오셨어요. 존슨 부인. 그 이름은 저에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학부모 교사 협회의 회장이에요. 또한 다니엘의 엄마예요. 수빈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떨어졌어요. 그녀는 제 점심에 대해,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먹는 대신 우리 테이블에 모여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차가운 느낌이 제 가슴 속에 퍼졌어요. 그녀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어? 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녀는 점심시간은 공식적인 학교 일과이고 외국 음식이 학교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수빈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녀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제 음식을 시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엄마. 그들 모두 스스로 맛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수빈이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물론 너는 아니었지. 너는 그냥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나누고 있었을 뿐이야. 존슨 부인은 점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협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어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존슨 부인은 아직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날 밤 수빈이가 잠든 후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도시락을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우리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수빈이가 적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수빈이가 자신이 김밥 소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기쁨에 찬 얼굴을 기억했어요. 이상한 대신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냥 밥과 불고기를 만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수빈이의 담임 선생님인 피터슨 선생님이었어요. 정 선생님, 윈체스터 국제학교의 레베카 피터슨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학부모 교사 협회 회의에 대해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참석하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속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수빈이가 문제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피터슨 선생님은 빠르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도시락에 대해 꽤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매료되어 있어요. 모두가 직접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긴장한 채로 학교의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 작은 그룹으로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방 앞에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 머리와 제가 3학년 때 가졌던 엄격한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정을 한 키 큰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분이 존슨 부인이 틀림없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존슨 부인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학교 점심은 우리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부분입니다. 외부 음식, 특히 아이들이 시도하도록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외국 음식은 우리의 세심하게 계획된 영양 프로그램을 방해합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저 딸에게 고향의 일부를 주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제 영어 실력이 갑자기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방 뒤에서 흰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일어섰어요. 제가 몇 가지 관찰 결과를 발표해도 될까요? 존슨 부인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룩스 씨, 말씀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올리버 브룩스, 학교 영양사입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관찰해왔고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정수빈 학생이 한국 음식, 특히 김밥이라는 음식을 나눌 때 거의 음식 쓰레기가 없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채소를 버리는 아이들이 이 다채로운 롤에 쌓여 있을 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브룩스 씨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은 후 계속했어요. 김밥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수화물을 위한 쌀, 계란과 고기에서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포함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그는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브룩스 씨는 계속했어요. 이 점심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문화 교류는 국제학교로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식당을 떠나지 않고도 그들의 요리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그의 말을 생각해보는 듯 했어요. 존슨 부인의 표정은 약간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해 보였어요. 제 아들은 평생 당근을 자발적으로 먹은 적이 없는데 어제 집에 와서 이 무지개 롤에 대해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것이 방해라면 아마도 우리는 더 많은 방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루카스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방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은 웃으며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한국 음식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 제 어깨에서 긴장이 빠져나갔어요. 만약 브룩스 씨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윈체스터 국제학교가 점심 프로그램에서도 진정으로 국제적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첫 글로벌 푸드데이로부터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비오는 화요일 아침, 런던 교육부의 캐서린 윌슨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전체 런던 학교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요. 다음 주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고 저는 김밥 만들기 시연을 했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에요. 사랑과 문화를 나누는 거예요. 관계자들은 감탄했고,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더욱 감명받았어요. 윌슨 씨는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전 런던 학교에 비슷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요. 정 선생님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날 저녁 수빈이는 흥분했어요. 엄마가 유명해졌어요. 엄마의 김밥이 유명해졌어요. 한 달 후 교육부 소식지 일면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김밥 혁명한 어머니의 도시락이 런던 학교를 바꾸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전체 도시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영국 이주 1주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는 한국 채소가 자라고 제가 런던 교육부 컨설턴트가 되었죠. 어느 날 아침, 런던 국제음식 축제라는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엔 제 이름이. 축제 당일, 박람회장은 전 세계 음식 천막으로 가득했어요. 제 김밥 시연회는 수백 명이 모였고, 저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음식은 세계 공통 언어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식사를 나누며 연결될 수 있어요. 축제 마지막, 특별한 놀라움이 있었어요. 문화다리상은 정민서의 한국 김밥 혁명에게 돌아갑니다. 트로피를 받으며 저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두 좋은 음식과 문화 교류를 즐기는 모습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빈이가 말했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엄마는 그냥 김밥 만드는 여러 엄마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엄마가 특별해요. 김밥 혁명가예요. 때로는 고향을 떠나야 자신 안에 품고 있는 것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가정에서 엄마가 딸을 생각하며 정성 들여 싸준 도시락이 영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에 큰 이슈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요즘 K-팝과 더불어 한국 문화가 해외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자랑스러웠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댓글이나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각색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놀라운 해외 사연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